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관한 자도 같다. 바로 형법 241조 1항의 간통죄 조항입니다. 이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간통죄 논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헌 결정. 남녀 간의 사랑에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간통죄 위헌의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김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결과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7대2가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한 7대2 또는 많으면 8대1까지는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분위기 같은 거 어떻게 봤냐면 이 9분 헌법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물어봤어요.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간통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두 개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간통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뭐 유보라든지 아니면 적극 찬성, 조건부 찬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 7대2에서 8대1 정도 아무리 낮게 나와도 6대3은 나올 것이라는 게 세간의 어떤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이었죠. 예, 뭐 예상한 대로 나온 건데요. 그래도 62년 만에 이렇게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니까 뭐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고 참 예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국민 정서랑 차이가 나는 뭐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간통죄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60여 년 동안 있었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다른 나라 사라진 지 오래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게 우리나라 형법이란 게 일본 형법을 사실 그대로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형법에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인데 일본도 60년대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슬람권은 당연히 간통죄가 있고요. 지금 볼까요? 지금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보시면은 미국에는 20개 주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문화됐다는 것이고요. 프랑스, 독일 전부 다 그 폐지를 한 거고 중국이 재밌죠.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만 처벌. 그러니까 확실히 그 중국은 아직도 군인들의 파워가 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중에서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대만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도 위헌 결정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만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법적으로 따져보면 뭐 많은 분들의 또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또 여성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사회적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7대2의 이제 논거들이 있습니다. 찬성론, 그 반대론, 그 위헌론, 합헌론이 있는데 그건 예전부터 똑같습니다. 위헌론에서 얘기하는 주장들, 합헌론에서 얘기하는 주장들 똑같은데 이번에도 이거는 이제 간통죄 폐지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폐지하면 성도덕이 문란할 거다.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 가정 내 문제인데 혼인의 생활은 어떤 애정과 자유의지를 지켜야지 국가가 강제하는 게 맞냐? 이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런데 예전에도 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숫자가 이렇게 바뀐 건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90년대 간통죄 사건이 있을 때 보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시위하는 두 단체가 어디냐면 그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유림들, 안동 지역에서 오는 유림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단체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얼마 전에 여성단체도 간통죄 폐지해달라고 청원을 냈거든요. 그걸 보면 어떤 사회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어떤 남녀 간의 문제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죠.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간통죄 폐지론자였어요. 그렇습니까? 물론 이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런 어떤 부부간의 정주 의무가 있는데 그걸 어긴 사람들이 절대로 용서받을 것은 아니죠. 당연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 건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가정 내에서 해결할 문제지
과연 이거 국가가 형벌로 제한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간통이 늘어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뭐 무죄 나오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이게 어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올리는 수단을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예. 실질적으로 형벌로서의 효과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가정 내 문제를 남겨두는 게 맞겠죠. 예. 예, 변호사님 개인 의견 잘 예. 듣고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샵 198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의견은 화면 하단에 노출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견 들어왔습니다. 뭐 환영합니다. 현실을 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군요. 지금 네. 이 특급적 코너에 계속 시청자의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존재해야 예. 된다 이런 의견은 분명히 있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시청자 의견은 이제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거다. 간통죄는 존재해야 된다. 또 다른 분은 청산할 건 청산해야죠라는 찬반 의견이 지금 네. 엇갈리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시청자 의견을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하면 떠오르는 거죠. 간통 스캔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유명인들의 스캔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옥소리 씨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옥소리 씨가 사실은 2008년도에 우리가 5대 4로 다수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했는데 정족수 하나 모자라가지고 그 당시 사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거를 제기했던 사람이 옥소리 씨입니다. 어. 그 당시에 이제 박철 씨랑 이혼을 하게 되면서 박철 씨가 옥소리 씨가 뭐 외국인 요리사랑 어떤 파페라 가수랑 예. 어떤 간통을 했다라는 거를 고소를 예. 한 것이고 그래서 위헌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헌 판결이 나면서 그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예. 것이 있고요. 가장 사실은 간통으로 유명했던 것은 예전에 최무령 김지미 씨가 있었죠. 예. 네, 최무령 김지미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기 나오네요. 예. 간통살인 시인을 하고 구속됐습니다. 한 열흘 정도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김지미 씨가 뭐 집을 팔았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그 당시 아마 3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럼 그 당시로 굉장히 거금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합의금으로 그 강효실 씨한테 주고 뭐 석방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정윤희 씨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정윤희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중앙건설 조기용 회장이랑 그 간통 현장을 잡혔습니다. 그때는 예. 그 건설회사 사장 부인이 경찰 데리고 미행을 해가지고 현장을 잡혀가지고 구속이 됐었는데 예. 그때도 이제 합의금 내고 고소가 황수정 취소돼서. 씨도 해당되는 예. 경우죠. 예. 근데 황수정 씨 같은 건 조금 사실은 조금 틀린 경우예요. 네. 황수정 씨는 간통은 맞는데 사실은 황수정 씨는 그 간통 남자의 어떤 부인이 뭐 고소를 해가지고 진행됐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그 당시 마약 필로폰 복용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필로폰 수사를 쫓다가 그 남자의 집을 덮쳤는데 거기 황수정 씨가 같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알려져가지고 그 남자의 부인이 간통으로 고소해서 간통죄까지도 추가된 그런 경우죠. 예, 간통을 저지르는 분들이 뭐 사랑은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네. 뭐 이번에 헌재 결정으로 정말 죄가 아니다 이 헌재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뭐 악용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간통의 형벌로서 죄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죄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예. 잘못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정책적으로는 아마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예. 당 불륜에 늘지는 않을 겁니다. 불륜하시는 분들이 간통죄 있다고 안 하고 없다고 더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더 가벼워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 리포트 예. 나왔듯이 지금 뭐 콘돔 업체가 뭐 예.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거 보면 예. 세간의 인식들은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이게 당연히 좀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들 보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만 예. 그렇지 예. 뭐 도덕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달라진 게 없겠죠. 아무튼 예. 중요한 건 해방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럼요. 데는 이제 예. 많은 예.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간통죄 소송 중인 또 유명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예. 김주아 씨나 탁재훈 씨 경우가 그런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탁재훈 씨 같은 경우는요. 예. 탁재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여자분이 부인이 고소를 했는데 탁재훈 씨는 사실 부인하고 있거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뭐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불기소 처벌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수사 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탁재훈 씨가 간통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기 나오듯이 일단 형벌 자체가 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소 자동 취소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소 자동 취소란 거는 뭘 공소 의미하는 취소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한 상태에서는 공소 취소할 텐데 저거는 아마 지금은 공소가 제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할 겁니다. 예. 이번 헌재 결정으로 뭐 5천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통을 그동안 저질렀던 분들 모두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가 될 그건 것 같고요. 아니에요. 예. 마지막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예. 2008년 10월 30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간통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났던 날짜입니다. 이날 이후로 간통죄로 고소된 사건은
모두 공소 취소가 되는 겁니까? 2008년 10월 30일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어제까지겠죠, 사이에 간통으로 유죄 판결 확정받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예. 본인이 재심을 청구를 하면 재심 재판을 거쳐서 무죄 판결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야 그러면은 억울한 사람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 억울한 사람들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형사보상 얘기하시는데 예. 형사보상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5천 명은 재심 청구하면 무죄로 되고 전과도 없어지겠지만 예. 그 5천 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구속됐던 사람들 한 2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 20명 같은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하면 뭐 받아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20명이 순수하게 간통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다른 죄들과 예를 들어 사기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그런 경우랑 병합돼서 구속된 경우라고 하면 예. 그러면 형사보상 문제는 조금 본선에서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겠죠. 예.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청자 의견을 계속해서 이제 받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이제 맞춰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뭐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제 설문조사 결과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 100명 중에 좀 놀랐습니다. 37명이 그 배우자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폐지되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저기 그 여론조사를 보면 남자가 훨씬 많은 걸로 나왔는데 예. 실제로 간통죄 처벌받는 경우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 예. 왜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요. 37%와 6% 차이는 상당히 큰데요. 상당히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간통죄 유죄받은 사람 배우자들은 다 여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남자가 외도한 경우 여자들 참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건데 예.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되면 고소하게 되고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성단체에서 간통죄 폐지를 또 적극적으로 청원한 것도 되는데 왜 이율배반적일까요? 글쎄요. 여자분들은 남편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그랬을 때 좀 참고 예, 그런 경우는 있죠. 경우가 있고 중간에 뭐 용서라는 경우도 있는데 네. 남자들이 아주 고소를 하는군요. 예,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용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낮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처벌받는 경우도 많은 거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의 어떤 건강한 어떤 성도덕관념이라든지 가정의 평화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이냐 예. 결국은 민사상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민사상 문제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간통죄가 위자료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도 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제력이 없는 여성이 이제 남편하고 이혼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 간통죄가 좀 보호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죠. 시각도 많았잖아요. 그런 시각도 앞으로 좀 있었죠. 보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결국은 위자료인데 예.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같은 경우에 아주 뭐 진짜 속된 말로 딴 살림 차리고 애 낳고 이런 게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간통을 했을 경우에 위자료가 5천만 원 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대부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결정이 되고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만약에 간통죄가 없어지면 그러면 여성들은 좀 남성이 될 수 있겠고요. 간통죄 피해 본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위자료 액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은 나옵니다. 예. 근데 위자료 액수라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예. 법원에서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고 실제로 아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향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가정법원에서 회의 끝에 아마 내규를 정해져서 지침이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몇 케이스 만약에 위자료 상향되는 어떤 케이스들이 나오면 예. 그것들이 전국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따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조금은 증액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자료 이외에 그러니까 지금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난 것은 형사상의 책임만 예. 덜 수 있다는 부분이고 민사상은 여전히 적용되는 그럼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말씀하셨는데 위자료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보상을 받을 길은 없습니까? 없죠.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죠. 아,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든 우리가 배상받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사과와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거 아니면 속된 말로 막 집어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속된 말로 집어넣는 거. 예. 그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제는 뭐 금전적인 배상밖에는 없는 것이죠. 시청자 의견 중에 뭐 자유 뒤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아이, 같습니다. 그럼요. 예. 예,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통죄는 고조선의 8조 법금에서부터 존재해왔다는 게 법조계의 통설이죠.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간통죄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후폭풍도 예상되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내려진 결정인 만큼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부작용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